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최근에 기출된 보이는 화면과 같은 전동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3명의 학생들이 2D와 3D 도면을 분석하면서 이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전동 장치의 도면입니다. 명칭은 전동 장치지만 동력 전달 장치와 비슷한 유형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벽면에 구멍은 4개가 있겠죠. 이런 구멍 4개에 볼트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왼쪽에는 기어, 오른쪽에는 벨트 풀리가 있습니다. 또 기어에서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4번 기어가 이렇게 회전을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축도 따라서 회전을 하겠고요. 결국에는 5번의 벨트 풀리에서 동력이 전달되는 그런 동력 전달 장치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보고 어떻게 1, 2, 3, 4, 5번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투상을 먼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러한 형상으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형상을 이렇게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상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부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품 본체입니다.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2번 부품은 축입니다. 축은 이렇게 형상이 생겼고요. 3번 부품은 커버, 왼쪽에 붙어있는 커버입니다. 오른쪽에도 커버가 있겠죠. 커버가 있습니다. 5번 부품은 이런 식으로 벨트 풀리가 되겠습니다. 전동 장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구동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이 그리스 니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풀어서 여기 안쪽에다가 그리스를 집어넣습니다. 이 그리스가 안쪽에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안쪽에 여기 양쪽에 베어링이 있습니다. 왼쪽은 6903 베어링, 오른쪽은 6000 베어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축이 들어있고요. 이 안쪽에서 그리스가 회전을 하게 되겠죠. 본체 양옆에 커버가 끼워져 있고 이 커버와 본체는 4개의 육각 볼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커버 안에는 오일실이 끼워져 있습니다. 왼쪽의 기어에서 받은 동력이 축을 통해서 오른쪽 벨트 풀리로 동력을 전달시키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분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리프를 제거를 하고요. 왼쪽에 육각 볼트, 그 다음에 와셔, 그 다음에 기어가 빠집니다. 그리고 이 축과 기어를 연결하는 키가 빠집니다. 그리고 4개의 육각 볼트가 왼쪽에 빠지고요. 커버와 오일실이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 볼트와 와셔, V벨트 풀리가 빠지고요. 축과 V벨트 풀리를 연결하는 키가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개의 육각 볼트, 그리고 오른쪽에 커버가 빠집니다. 그리고 커버 안에 오일실이 빠집니다. 그리고 베어링이 빠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해가 다 되고요. 조립은 분해의 역순입니다. 조립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그려져야지 완벽한 도면을 투상하고 각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과 조립 분해 영상을 살펴봤고요. 실제로 2D 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2번, 3번, 5번 이 도면을 여기에 이렇게 그려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왼쪽 위쪽은 인적사항, 오른쪽 아래쪽은 주소와 부품란이 되겠습니다. 3D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인적사항과 오른쪽의 부품란은 생략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1번, 2번, 5번 이렇게 벨트 풀리가 들어왔고요. 커브와 기어는
3D 형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D 부품 3개, 2D 부품 4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이 시험에 기출이 되었습니다. 2D에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채점 포인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본체에서 보면, 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베어링이 끼워져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30H7과 오른쪽에 26H7 이 부분은 베어링이 끼워져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규격 치수를 찾아서 넣어줘야 됩니다. 물론 이런 라운드 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베어링과 관련되는 치수겠죠. 그리고 베어링과 관련되는 치수들은 일단 거칠기가 기본적으로 Y가 따라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베어링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기아 공차도 넣어줘야 됩니다. 바닥을 기준으로 여기 평행하고요. 이 평행한 위쪽에 데이터 B를 잡아서 쪽 양쪽에 베어링 들어가는 구멍 부분이 동축도를 넣어주기로 합니다. 동축도로 이렇게 규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또 이런 부분에 조립과 관련해서 전체 폭 62와 전체 치수 112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폭이 62에서 플러스 공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치수 공차에 플러스 공차를 기입을 할 수 있는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본체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자, 이 치수들을 62 치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공차를 주는 이유는 저희가 이 안에 베어링과 커버가 끼워져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공차가 생긴다고 하면은 지금 커버와 베어링이 점점 안쪽으로 밀려서 이렇게 여기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기는 플러스 공차를 줘서 이 베어링과 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고, 커버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치수는 마이너스 공차를 줍니다. 마이너스 공차를 줘서 혹시 만약 이 부분이 플러스 공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뒤쪽으로 오른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여기에 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 공차를 주고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마이너스 공차를 줍니다. 그런 부분에 치수 공차를 잘 파악을 해서 주기 바라겠습니다. 62에 플러스 공차를 줬고요. 자, 연관되는 치수 커버에서 자, 이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마이너스 공차를 줬습니다. 자, 그런 치수 공차를 줬고요. 자, 뭐 거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잘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파이 45가 보이시나요? 이 파이 45라는 것은 요 육각 볼트 들어갈 요 중심에서 요 중심까지의 거리가 45가 됩니다. 이 45가 왼쪽에 커버가 들어가는데, 이 커버의 이 중심에서부터 이 중심까지의 거리도 치수 기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치수가 중요 치수입니다. 45가 들어가는지, 파이 45가 들어가는지 이 치수들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치수가 맞아야지만 조립이 원활하게 되겠죠. 자, 이번 축에서도 마찬가지 T가 들어가는 부분, T가 들어가는 부분에 T1 값과 B1 값, 여기 T1 값과 B1 값이 제대로 규격 치수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값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에 파이 17 베어링 공차 JS5,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베어링이 들어가는 것 파이 10 JS5, 베어링 끼워 맞춤을 기록할 수 있는지. 마찬가지로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흔들림 공차, 여기 공차도 다 기입을 해줬고요. 그리고 베어링과 관련되는 것은 거칠기를 Y, 여기는 Z를 줬지만은 Y 이상으로 여기를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키가 관련되는 부분, T와 관련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 끼워 맞춘 공차 H6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도 거칠기를 Y를 주고요. 흔들림 공차, 여기 공차까지 왼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흔들림 공차가 들어가고요. 거칠기를 Y를 기입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베어링과 관련되는 부분에 라운드 값, 그리고 자, 여기에 이 부분에 오일실에 들어가는 축 부분에 규격 치수, 자, 여기 확대도를 잡아서 이런 부분에 치수를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 채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번 커버 마찬가지로 오일실의 구멍 부분을 28H8 요 치수까지 이런 부분에 치수를 기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파이 30H6이 본체에 끼워져 들어가는 축 부분에 끼워 맞춤 공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깊은 자립하기의 구멍에 치수값들을 넣을 수 있는지, 아까 전에 얘기한 이런 부분에 마이너스 공차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 치수고요. 그 다음에 뭐 거칠기라든가 기하 공차를 기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 포인트, 채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벨트 풀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격 치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치수들이 다 규격 치수입니다. 피치 원지름 이 54를 기준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의 모든 치수들이 다 규격 치수입니다. 규격 치수들을 잘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부분에 파이 10의 구멍 부분에 끼워 맞춘 공차, 그리고 여기에 거칠기, 축이 들어가는 부분에 키가 들어가죠. 여기에 키 부분에 거칠기 X와 키 부분에 T2 값과 B2 값, 이런 공차 JS9와 허용차까지 이런 것들을 잘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채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소와 부품란에 이런 재질들, 명칭들,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채점 포인트가 됩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학생들도 크게 무리 없이 포기하지 않고 제출을 잘 했지만, 실제로 점수 나온 것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 고득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여주는 3명의 학생들의 예시를 보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5시간 동안 작업을 해서 제출한 결과입니다. A 학생을 보겠습니다. A 학생은 요 3D와 2D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A 학생은 실제로 실격을 당했습니다. 실격을 당한 이유는 2D에서 자세히 보면은 뭔가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끼워 맞춘 공차 H7과 H6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격입니다. 채점 제외 대상입니다. 아무리 다른 곳을 많이 넣어도 끼워 맞춘 공차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채점에서 제외되는 채점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실격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험 유의사항인데요. 여기에 5작에 보면은 5번에 끼워 맞춘 공차 기호를 부품도에 기입하지 않았거나 아무 위치에 지시하여 제도한 도면이 5번이 되는데요. 이 5번 항목에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실격이 됩니다. 구멍 기호의 대문자라든가 축 기호의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제시한 도면, 마찬가지로 5작입니다. 마찬가지 7번, 8번, 9번에 보면은 기하 공차라든가 표면 거칠기, 그 다음에 조립 상태를 제대로 기본 지식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면, 이런 것들도 다 5작이 됩니다. 그래서 A 학생은 실격이 되고요. B 학생은 여기 조금 허술하긴 한데요. 이 학생은 실제로 61점이 나왔습니다. 3D에서 보면은 3D에서 이런 선들은 넣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실제로 크게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3D에서 이런 주선은 넣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형상에서 틀린 부분은 없지만 우리가 3D는 실제로 감점 요인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채점 포인트에서 기능사 같은 경우에 100점 만점에 3D 15점, 2D 85점 이런 식으로 2D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기사의 작업형 같은 경우에도 50점 만점 중에서 2D의 비중이 3D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D보다 2D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데, 2D에 보면은 지금 요 수험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채워놓은 것 같지만 끼워 맞춤이라든가 거칠기, 기하 공차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그냥 막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도 전단면도에 해칭도를 빠졌고요. 이런 부분에 이런 30과 26 같은 경우에 여기 베어링이기 때문에 H7 공차가 들어가야 되죠. 끼워 맞춘 공차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칠기 Y는 넣었지만 데이터 부분도 조금 어설프고요. 이 부분에 치수 공차는 잘 넣어줬지만 나머지 치수들이 조금 어설픕니다. 그리고 거칠기 부분도 방향도 X, Y, W 이런 식으로 줬는데 도면에 보면은 W, X, Y 이렇게 넣기는 넣었는데 조금 어설픕니다. 이 학생은 61점 정말 가까스로 합격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번 축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키에 관련된 규격이 제대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센터 구멍도 넣어주지 않았고요. 커버 마찬가지 5일 심각한게는 이런 부분에 치수를 규격 치수를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각 구멍 붙이 볼트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피치1의 중심과 중심까지 거리 이 중요 치수도 빠뜨린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본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끼워 맞춘 공차 이런 것들도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벨트 풀리도 지금 벨트 풀리에 피치1 지름 55를 기준으로 이런 부분에 규격 치수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34도 각도 하나만 넣었지
나머지 것들은 다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파이 8이 아니라 여기 요 위에 이렇게 벨트 풀리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8H7 이 부분에 베어링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에 T2 값이라든가 이런 D2 값, 여기 EJS9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규격 치수도 조금 틀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거칠기도 지금 가공 방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넣었고요. 이런 X 부분도 여기 주조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주조품이죠. 주조품이기 때문에 거칠기를 넣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요거 학생은 61점이 나왔습니다. C학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C학생은 3D에서 요것을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렸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배치가 조금 한쪽으로 몰린 경향이 있지만 3D는 크게 감점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들도 중간에 넣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2D에서 보면은 많이 넣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A, B 학생과 틀리게 인벤터에서 2D 치수 기입을 했습니다. A, B 학생은 오토캐드로 2D 치수 기입을 했고요. 자, 여기 하나하나씩 보면은 지금 요것들을 약간 세웠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파이 30H7과 26H7 이런 부분에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에 끼워 맞춘 공찰은 잘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거칠기가 요거 양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원형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넣으면 되지 두 쪽 다 넣는 것은 거칠기가 잘 맞지 않는 그런 거칠기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W 같은 경우에도 가공 방향이 여기에서 이쪽에 가공을 라이트가 이렇게 가공을 하기 때문에 바깥면을 가공을 하니까 이 X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칠기의 가공 방향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도면에 치수 기입을 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리고 거칠기가 XY가 나오는데, 그러면 X가 대표 거칠기라서 이런 것들이 다 생략이 돼야 되는데 X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거칠기 방향도 조금 어설프고요. 이런 경우에는 거칠기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키 부분이 너무 이렇게 겹쳐가지고 지금 어디가 어디 부분인지 잘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면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잘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도면의 정보들을 규칙에 의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복잡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커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오일실 부분에 확대도는 잘 잡아뒀지만 오일실의 치수, 규격 치수들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30H6 끼워 맞춘 공차는 잘 넣어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벨트 풀리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의 치수는 규격 치수들을 좀 넣어줬는데, 이런 거칠기가 방향이 반대가 되어 있죠. 이 안쪽을 가공을 하기 때문에 안쪽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파이 8H6 소문자가 아니라 구멍이기 때문에 대문자 H7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T2 값과 D2 값, 요 규격 지수는 넣어줬는데 틀린 것 같습니다. 요게 EJS9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소도 이렇게 넣어줬고요. 전체적으로 도면이 너무 복잡하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학생, B 학생, C 학생 같은 경우에 점수를 확인해 보면서 내가 과연 이 도면을 그렸을 때 어느 정도로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그리면 이 정도 점수를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문제가 좀 쉽다 이러면은 사실 채점 기준이 조금 엄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 같은 경우에 실제로 기권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지만 실제 점수를 보면은 높은 점수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치공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시작하면은 학생들이 많이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투상을 해서 어설프게 제출을 하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점수가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단 본부에서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그 합격률의 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문제는 어렵게 채점을 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는 조금 더 점수를 잘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3D보다 2D에서 중요치수, 끼워 맞춤 공차, 그리고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 요 네 가지 포인트들을 잘 파악을 해서 도면에 잘 녹여 넣는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점 포인트에 맞는 중요 값들을 내가 얼마만큼 잘 넣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넣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동장치의 구상 설명과 ABC 학생을 통해서 대략적인 점수 분포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